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좌측 하단에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문서 2021 크말 2급 과목 이론 크말 2급 엑셀 2016 기능 시트 이동은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차트 교재 196페이지 차트라는 걸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어떤 형태인지는 차트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류, 판매량, 생산가, 판매가, 수익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삽입, 어떤 종류의 차트를 선택할 것이냐. 자, 그러면 막대형 차트라고 하는 건 서로 비교할 때, 항목들을 비교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차트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차트도 있습니다. 선의 형태로. 이건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추세라 그러죠. 추세, 추이. 그 다음 원형 차트라고 하는 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비율.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차트들이거든요. 비교, 추세. 보통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던 게 막대형이라면 이건 비교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차트가 이제 물론 엑셀에도 이런 그런 주식 차트라는 게 있긴 한데 보통 주식에 보면 선의 형태의 차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형 같은 경우에는 선거 개표 방송 같은 거 하실 때 아니면 설문지 조사에 대한 1번 항목, 2번, 3번, 4번, 5번까지 항목이 있다면 선택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비율을 보통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 표시를 어떤 종류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는 걸 한다 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용 전달하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는 차트 종류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거 이제 경험이 좀 쌓여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일단 막대형 하겠습니다. 막대형. 목록 단추 눌러서 묶은 세로 막대형.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매크로 할 때 도형이나 단추를 삽입을 하실 때 무슨 키 썼죠?
딱 어떤 범위에 딱 맞추려고 Alt키 쓴 거 기억나세요? Alt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할 때도 Alt키 쓴다 그랬죠. 그러면 크기 조절 포인트 상태에서 왼쪽 Alt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딱 특정 범위에 이렇게 딱 맞춰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 특정 기능을 적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화면상에 새로운 탭이 이렇게 보입니다. 뭐라고요? 사항별 탭이라는 용어를 써드렸습니다. 사항별 탭. 사항별 탭. 자, 차트라는 건 서식 탭에 가보시면 차트 종류,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차트를 구성합니다. 그걸 우리가 차트 요소라고 합니다. 차트 구성 요소. 그래서 교재 196페이지에 보시면 차트 구성 요소라고 하는 제목이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이름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록 단추면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가로 항목축, 그러면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세로 갑축, 그 다음 같은 색깔의 막대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걸 계열이라고 그럽니다. 계열. 그래서 뭐 파란 색깔을 띠고 있는 판매량 계열, 그 다음에 생산가 계열, 판매가 계열, 그 다음에 수익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성요소 이름 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계열, 색깔과 이 각각의 색깔의 이름을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는 요 영역, 여기를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 그 다음 이런 막대들을 표현하고 있는 뒷배경, 여기를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그리고 자, 그림 영역 아래 보면 회색 선들이 보이시죠? 이걸 세로 갑축 주눈금선, 즉 주눈금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세로축에 대해서 이렇게 선이 꺼져 있다고 그래서 세로 갑축 주눈금선. 물론 방향은 가로 방향이죠. 자, 그 다음 차트 제목, 여기. 그 다음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은 뭐 새롭게 나타나서 선택된 부분이 아니고요. 원래 선택되어 있는 이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차트 개체,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은 차트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차트 구성 요소 선택하는 방법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자, 이거 사항별 탭 아시죠? 이 차트가 구성되어 있는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으면 사항별 탭이 나타난다 그랬고, 뭐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항별 탭이 사라진다 그랬죠. 그다음 클릭해서 선택, 클릭해서 선택, 이제 클릭. 자, 사항별 탭.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옮기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자, 필요에 따라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 가기 메뉴. 자, 그다음 차트 제목 이름 나타나죠.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작업. 그 다음 세로 갑축 클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필요한 이제 꾸미는 내용들이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작업. 그 다음 가로 항목축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그 다음 같은 색깔의 막대. 이걸 계열, 특정 계열 선택 클릭. 클릭하면 전체 같은 색깔의 막대를 다 선택해 준다. 자, 그 다음 색깔, 막대의 색깔과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
계열이라고 한다. 계열.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렇게 클릭 하시면 어떤 계열을 선택했는지 여기 다 나타납니다. 여기 구성요소 목록 간출 보시면, 자, 이런 막대가 표현되어 있는 뒷배경 그림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림 영역. 그 다음에 요 회색 선을 세로 갑축 주눈금선 클릭. 이 전체를 차트 영역. 부팅 되셨어요? 부팅 되셨어요? 엑셀 실행하셨어요? 아, 지금 하려고. 자, 구성요소 이름 외우셨나요? 뭐 하루아침에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그 시험 준비고 뭐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실제 쓰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바로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화면대로 그냥 따라오세요. 자, 차트 작업을 하실 때 제가 방금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영역을 잘못 선택해서 수정 편집할 수도 있거든요. 수정 편집. 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가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서식이니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구성 요소를 이쁘게 꾸민다라고 하는 기능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택해서 그 외 나머지 기능은 디자인 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나 익숙해지면 이제 정확하게 또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은 데이터 수정이라는 건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디자인 탭에 데이터 그룹에 데이터 선택에 가시면 행렬 전환 보이세요? 행렬 전환은 이 범례와 가로축에 있는 이 내용이 바뀝니다. 클릭. 다시 한 번 더 클릭. 요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차트의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차트의 주제가. 그래서 클릭 몇 번 해보시고, 저희들은 그 종류가 가로축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설정해 두시고, 그 다음 여기 앞에 체크 버튼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 2010 버전까지만 10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내용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실제 내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면상의 표시 숨기기입니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상의 표시 숨기기. 이해되세요? 네? 여기 결과 보시면 4개의 계열이 있었는데 화면에 지금 2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화면상에 숨겨진 겁니다. 다시 체크하시면 화면상에서 나타납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확인해서 나와보죠 뭐. 그럼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죠. 자, 디자인 탭에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 선택. 그럼 여기 가로축에 있는 이 부분 하나하나도 다 항목이라고 그럽니다. 항목이라. 레이블 뭐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화면상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냥 가려서 안 보일 뿐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선택. 다시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실제 내가 판매량 계열이 필요 없죠. 그러면 이게 차트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제거. 이건 진짜 없어진 겁니다. 이제 이건 진짜 없어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생산가 제거. 이렇게. 그러면 실제 계열이 없어진 겁니다. 이건 계열 삭제니까 제거 삭제. 그러면 계열을 추가해야 되겠다. 부분 추가. 그래서 계열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방금 생산가. 그 다음 계열 값은 지우시고. 자, 지금 우리가 선택되어 있는 이 범위가 4개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생산가 이름 아래에 있는
숫자 값 4개만 선택합니다.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트가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산가라는 계열이 여기 다시 추가되어서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근데 화면상에는 샴푸, 린스, 비누, 샴푸, 다시 비누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로 항목축 레이블이라는 거거든요. 편집 단추, 여기 편집, 지금은 나타나 있는데 여기 상에는 안 나타나 있죠. 편집 단추 눌러서. 저 종류 밑에 있는 샴푸부터 맨 끝에 있는 샴푸까지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확인 하시면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 빠졌군요. 하나 더 하죠. 좀 이따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작업을 부분 수정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자, 전체를 다뤄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를. 그러면 다시 차트 데이터 범위 전체를 다시 재수정해야 되다. 그럼 커서 놓으시고 떨어져 있는 내용을 선택하실 때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컨트롤 키. 우리 알고 있는 컨트롤 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금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계열이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따라오시면 되고. 그다음 이런 계열을 이제 물론 근본적으로 데이터 선택에 가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실선 보이세요? 차트 영역에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 있다면 특히 파란색 부분이 있죠. 숫자 값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꼭지점에 있는 이 점, 파란색 점에다 포인트 맞추면 이 크기 조절 포인트를 해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계열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계열이 삭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거 종류, 항목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항목이 이렇게 삭제가 되고 아래로 내리시면 항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물론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2가지 방법 다 알아두세요. 2가지 방법 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차트 종류 바꾸려고 합니다. 디자인 탭에 종류의 차트 종류, 이건 차트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꺾은 선, 클릭하시면 회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선택해서 나타내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점이 있는 경우와 점이 없는 경우 있거든요. 점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꺾은 선형, 점이 없는 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2개의 차이점은 아까 행과 열 바꾼 거 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네? 밑에 선택했는데 하이 차트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서브 차트가 보이죠. 그건 행과 열을 바꾼 겁니다. 행과 열. 그럼 어느 쪽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할 것이냐, 미리 보기 해서 저희들은 왼쪽에 있는 형태로 기본값 형태로 수정하겠다.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바뀐다. 자, 차트 종류 변경. 원형 가겠습니다. 원형.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원형. 필요에 따라서 3차원도 표현하고요. 자, 클릭. 선택되어 있죠? 확인하면. 자, 원형의 차트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자, 기다리시오. 자, 우리가 방금 차트를 만들 때 계열이 몇 개 있었냐면 생산가, 판매가, 수익이란 계열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딱 한 개의 계열만 표시해 주는 게 원형 차트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계열을 표시해 주려면, 자, 이번에는 차트 선택되어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아까 끝끝성의 점을 우리가 아까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표식. 점을 표식이라고 합니다. 표식. 점. 표식. 그 다음에 원형 중에, 자, 원형 말고요. 원형 중에서도 여러 개의 계열을 나타내는 방법이 도너츠형이라고 합니다. 도너츠형. 그러면 여러 개의 계열이 이렇게 원형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외에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바로가기 메뉴. 그래서 뭐 세로 막대형에 가셔서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쭉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따라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거 쓸게요. 그러면 3차원 형태의 차트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자, 그러면 차트 구성 요소 선택하는 거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기서 특정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림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난 시간에 매크로 하실 때 앞 시간에 도형 효과에 있었습니다. 그림자.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클릭. 그러면 모양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림자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림자 뭐 나중에 여러 번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 도형 윤곽선 가시면 여기 선 색깔, 선 두께 요거 조정하신 거 기억나세요? 이거. 자, 다 차트가 3차원이죠. 차트 3차원 아니신 분들은 차트 종류 바꾸세요. 3차원으로. 3차원으로 바꾸세요. 자,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해서 자, 너비 조정하는 거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너비 여기서 두께 너비. 자, 그런데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직각이잖아요. 이게 모서리가 이렇게 직각이잖아요. 이걸 이제 라운딩 좀 둥글게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업은 지금 여기서 둥근 모서리라는 값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선택되어져 있는 구성 요소의 아래쪽에 있는 선택 영역 서식. 무슨 서식 그러면 서식 대하상 창이 이 작업 창이라고 하면 작업창에서 테두리, 실선, 그 다음에 선 색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선 색깔 밑에 보면 너비, 선의 두께 방금 설정했던 값을 여기서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물론 PT를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뭐 4.75 포인트 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뭐 3.75, 3.7 뭐 이렇게 포인트 PT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값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 보이세요? 옵션 클릭 그럼 지금 클릭 하시면 이 부분이 라운딩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둥근 모서리 여기를 작업창이라고 그럽니다. 화면 전체 엑셀 화면에 오른쪽에 나는 작업창 자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다시 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서식의 차트 영역 자 여기 보시면 3차원 작업을 할 만한 공간이 없죠. 자, X축과 Y축을 이렇게 돌리고 싶다는 거죠. X축, Y축. 여기 없죠. 없으면 선택 영역 서식 아니면 마우스 포인트를 그 차트 영역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 가운데 채우기 및 선, 그 다음에 효과 영역, 그 다음에 크기 및 속성 영역,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효과 영역 클릭. 그러면 3차원 회전 보이세요? 3차원 회전. 그럼 이게 이제 X축 값을 돌린다든지 Y축 값을 돌려보신다든지
온 김에 원근감까지 한번 해볼까요? 원근감. 적당히 조정하시고, 그래서 결과 확인하셨으면 차트 영역 서식창 닫겠습니다. 차트 스타일, 차트 레이아웃은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 이걸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다 기억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크게 좀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본 원리는 다 이해되니까. 자, 그 다음 차트 제목. 현재 차트 제목이 안 보이네요. 자, 구성요, 자, 있으면 그대로 찾아서 쓰시면 되고, 없으면, 자, 디자인 탭에 차트 구성 요소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외우라고 한 거고, 차트 제목, 차트 위. 그래서 내용 입력하실 때는 뭐 I자 모양이 있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래서 내용 지우시고, 수익 분석이라고 입력을 하죠. 그리고 엔터. 아, 빠져나오실 때 죄송합니다. 빠져나올 때 ESC. ESC. 아니면 아무 곳이나 클릭. 자, 차트 제목 다시 선택하시고, 자, 그런데 내가 쓰고 싶은 차트의 제목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여기. 요거. A1 셀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차트 제목이라는 영역에 A1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야 되죠. 이걸 수식에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했죠? 세일 주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함수 공부한 지 오래되죠? 빨리 마무리하세요. 참조라고 해드렸잖아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기억났어요? 그때. 그래서 세일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참조죠. 그러면 식을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참조는. 그러면 식을 여기다 적는 게 아니고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요소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갑니다. 그리고 클릭. 그럼 커서가 깜빡하면 여기서 식을 작성합니다. 이 꼴. 그리고 내가 필요한 셀 주소 클릭. 그리고 엔터. 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 직접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직접 처리하시든지 마우스 클릭이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그래서 직접 입력해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시거나. 자, 꾸미는 건 기본적으로 홈, 글꼴 이름, 본인 마음에 드는 글꼴 이름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 여기 없는 값은 직접 입력, 엔터.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정도는 알아두시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글꼴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여기 더 이상 쓰면 안 돼도 되겠죠? 여기는 예? 글꼴 스타일, 글꼴 크기, 글꼴 색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 채우기 색. 꾸미는 거죠. 차트 도구 서식에 가면 선택 영역 차트 제목이죠. 차트 제목에서 채우기 색. 그래서 도형 채우기라는 기능을 배우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형 채우기. 특정 색깔로 채우겠다. 뭐 특정 질감으로 채우겠다. 기억났어요? 뭐 그림은 없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설명드렸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채우기, 윤곽선, 뭐 여기도 있죠. 미니 도구mom을 이용하신다든지. 요걸 요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요 꼴을 미니 도구mom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니 도구몸. 이런 꼴도. 자, 세로 갑축 선택하실래요? 물론 방법은 리본 메뉴상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3차원 차트가 되면 이렇게 내용이 많아집니다.
구성 요소가 많아집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중에 세로 값축 선택하시고 여기 선택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을 하겠다. 이런 뭐 꾸미는 작업 말고 다른 작업을 하겠다. 선택 영역 서식이나 작업창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닫겠습니다. 원리 알아두세요. 원리만.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세로 값축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그래서 축 옵션 단축 클릭 4개 중에 축 옵션 단축 클릭. 자, 최소값 25,000 최대값 25만 25만. 자, 그 다음 여기 보이세요? 값과 값 사이의 간격 보이세요? 지금 아마 5만 단위로 나타나 있죠. 자, 이걸 10만으로 그걸 주 단위라고 합니다. 값의 단위, 주 단위, 값 단위, 주 단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10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엔터. 그럼 이렇게. 자, 그 다음 값을 거꾸로라는 옵션 클릭하면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 보이세요? 요건 언제 효과적이냐면 마이너스 값일 때. 지금 플러스 값이니까 위로 점점 올라가잖아요. 마이너스 값이면 밑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작은 게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0점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이제 값을 거꾸로라는 경험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눈금 영역에 갑니다. 클릭.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축 옵션에 그 위쪽에 보시면 자, 다음 값에서 밑면 교차인데 밑면은 3차원일 때 이 바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차트 종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차트 종류, 자,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2차원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2차원 형태로. 확인. 자, 바뀌었어요. 2차원 형태로. 자, 그러면 차트 옵션. 자, 그 다음 세로 값축 선택하시고 그럼 여기 축 서식이라고 작업창이 바뀝니다. 요거 선택하는 에 따라서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열려져 있으면 세로 값축 그리고 축 옵션 자, 방금 자, 가로축 여기가 가로축이죠. 가로축 교차가 지금 얼마에 돼 있죠? 25,000에 돼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최소값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최소값에. 이것도 임의의 값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축값이라고 그래서 5만 그리고 엔터 하면 이렇게 가로축의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회색 선이라는 게 가로축을 이야기합니다. 가로축. 됐어요? 네? 보기 싫군요. 자동으로 다시 맞춰 놓을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시험에 나왔던 내용 한 번 이상 나왔던 내용은 다 전체를 다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의 내용보다 좀 많습니다. 자, 작업창이라고 하는 창은 닫아버릴게요. 축서식 작업창.
자, 특정 계열. 뭐 지금 수익밖에 안 보이니까 수익 계열 선택. 채우기 색깔, 서식의 수익 계열, 채우기 색.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까 채우기. 그 다음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 계열. 선택. 자, 이번에 아까 차트 영역을 선택할 때와 계열 선택 이렇게 선택하시든 여기서 선택하시든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열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계열별로. 수익 계열에 대해서 자, 지금 수익 계열이 값이 너무 크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계열은 지금 값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작기 때문에 화면상에 보이지 않죠. 이럴 경우일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보통 이제 차트 종류를 이제 바꿉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종류로 바꿔놓고 이렇게. 그다음 값의 단위가 틀리니까 상대적으로 생산가와 판매가가 작잖아요. 에? 그래서 이 수익 계열은 왼쪽에 있는 세로축, 여기를 기본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값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다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값의 단위를 다르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조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체크하시면 이렇게 이런 꼴로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수익 계열은 이쪽, 그 다음에 생산가, 판매가 계열은 이쪽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확인. 안 나타난다고요? 자, 그건 아까 이 조정을 해서 그렇거든요. 자, 세로 값축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해서 여기를 아까 제로,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2만, 그냥 이대로 두죠. 그 다음에 여기 주 단위 5만.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보실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다 보이시죠? 안 그러면 최대값을 자동이라고 이렇게 맞춰보실래요? 다시 설정 단축 클릭. 다시 설정 단축 클릭. 그 다음에 주 단위도 다시 설정 단축.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줘.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생산가 계열과 판매가 계열은 어느 쪽?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 값을 따릅니다. 그러면 아까 보이시죠? 값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단위가 틀려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차트의 크기가 보이죠. 그 다음 이 빨간 색깔 계열이 수익 계열은 축을 만들어서 쓰겠다 그랬죠. 오른쪽에. 그럼 이쪽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막대 계열이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축을 두 개 쓰는 이유는 값의 스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비율을 가진 계열과 그다음에 금액을 가진 계열은 차트에서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율 계열은 잘 안 보일 수가 있다고요. 여기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차트의 종류를 이렇게 바꿔놓고 기준을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같은 형태의 차트 쓰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자, 특정 계열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막대 계열은 막대로 구성되어 있고 꺾은 선형 계열은 꺾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을 클릭하시거나 표식을 클릭. 그리고 아까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의 종류가 두 개 이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콤보 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콤보 차트. 그 다음 계열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콤보 차트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차트의 종류를 쓰겠다. 물론 요건 처음 차트를 만드실 때도 콤보 차트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콤보 차트라고 해서 여기 따로 있습니다. 혼합형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콤보 차트, 혼합형 차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가, 판매가 계열 맞게 다 보이시죠? 에?
자, 그러면 생산가나 판매가 계열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계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선택 영역 서식이나 아니면 선택되어 있는 계열에 대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그러면 작업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계열 옵션 그리고 계열 옵션 영역에 계열 겹치기 보이세요? 저기 생산가라는 계열과 판매가 계열 이 두 개의 값을 조정합니다. 꾹 눌러보세요. 한 50 정도 값 조정.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겹쳐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계열 겹치기입니다. 그냥 값을 줘도 됩니다. 0. 자, 간격 너비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이 묶음과 묶음 사이에 이 흰색 공간 보이세요? 묶음과 묶음 사이 흰색 공간. 자, 여기 값을 조정합니다.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세요? 여기 사이가 벌어지는 거 보이세요? 상대적 크기입니다. 퍼센트니까.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오신다면 계열 겹치기나 간격 너비 150 직접 값을 입력을 해야 될 거라고. 단위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자동으로 표시해 줄 겁니다. 물론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꺾은 선형 차트 보이세요? 꺾은 선형 차트 클릭.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선택 영역 서식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맨 앞에 있는 채우기 및 선, 페인트 모양의 아이콘 채우기 및 선 클릭. 그 다음 요게 주황 색깔 이건 선이고요. 그 다음에 선과 선 사이에 이렇게 교차점이 있죠. 여기가 표식입니다. 그래서 선과 표식에 대한 부분으로 또 다시 또 나눠져 있습니다. 표식에 갑니다. 표식 옵션 영역, 표식 클릭, 표식 옵션 영역에 자 지금 표식이 아마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표식이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요걸 표식 옵션의 기본 제공 표식 옵션 표식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뭐 사각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삼각형으로 바꾼다든지 크기도 조정 한번 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선에 가겠습니다. 선. 뭐 실선, 실선, 선 색깔, 뭐 너비.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선이 형태가 어떻죠? 직선 형태로 딱딱딱 꺾여져 있죠. 요걸 곡선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채우기 및 선에 완만한 선이라는 옵션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완만한 선 클릭 하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바뀝니다. 아, 죄송합니다. 곡선의 형태로 바뀝니다. 직선에서 클릭. 자, 닫겠습니다. 자, 아까 원형 차트 말씀드렸잖아요. 원형 차트는 자, 기존에 있던 이거 해제하세요. 원형 차트는 어떻게?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때 컨트롤 키 이용합니다. 한 개의 계열밖에는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무작정 2개, 3개씩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한 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개는. 그리고 삽입의 모델명 일단 먼저 컨트롤 키 누르시면 안 됩니다. 선택.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시고 판매량 선택. 그리고 삽입의 차트의 차트 종류 원형 2차원 원형. 그래서 막대형은 막대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열을 형성한다면, 그 다음 꺾은 선형은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열을 형성한다면, 원형은 조각들의 모음이 원형입니다. 그래서
자, 클릭. 이게 계열 선택입니다. 조각들 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창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 보면 조각들의 모음이라 했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조각이 요 짙은 파란 색깔로 나와 있는 이 녀석이 기준이 되는 조각입니다. 이거의 각도가 지금은 첫 번째 조각입니다. 이게 각도가 지금 제로죠. 조정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이게 흐트러집니다. 그 다음 아마 시험은 정확한 값을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0도. 도는 입력 안 하셔야 돼요. 0. 엔터. 그 다음 쪼개진 원형이라서 이렇게 우리 뭐 피자를 사면 이렇게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값 조절 단추를 통해서 조절하시면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게 쪼개진 원형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직접 입력하셔야 될 겁니다. 0%. 아까 0이 아니고 한 5쯤 됐네. 뭐 어찌됐든. 자, 닫겠습니다. 잠깐 치워놓고. 자, 다시 위에 있는 막대형 혼합형 차트, 콤보 차트로 가겠습니다. 특정 계열, 자, 특정 계열 선택하는 건 아시죠? 뭐 이렇게 선택하시든 여기서 선택하시든 그리고 색깔을 바꾸겠다. 뭐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마우스 포인트로 선택할 수도 있죠. 자, 클릭, 마우스 포인트로 클릭. 저는 판매가 계열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가장 긴 막대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긴 막대 하나만 클릭. 긴 막대를 클릭. 그걸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요소라고 그럽니다. 데이터 요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채우기를 바꾼다든지 해서 요걸 이제 강조시키는 방법이겠죠. 다른 걸로 할까요? 자, 해제하시고 ES 시키나? 자,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레이블은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숫자 데이터 있죠. 요걸 표시해 주는 걸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겠다. 지금 어디가 선택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다 표시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차트 영역은 모든 요소를 다 선택한 거라 그랬죠. 모든 계열에 이렇게 내용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필요 없으면 없음. 자, 구성 요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추가하거나 없애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열 선택합니다. 계열입니다. 차트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안쪽 끝에다가 그러면 계열만. 자, 없애는 방법은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뭐 어느 쪽으로 하든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선택을 하든 이렇게 하든. 그 다음 지우는 방법은 방금처럼 이런 방법이 있었고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해당 구성 요소에 뭐 삭제라는 바로가기 메뉴. 자, 그 다음 한 번 하나 더요.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중에 계열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가장 긴 막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클릭 하시면 이걸 데이터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네? 계열의 한 부분 데이터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차트 요소 추가해 가져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물론 이게 차트의 종류에 따라 위치 값이 조금 틀리긴 한데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차트 전체의 레이블을 표시하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는 거 기본적으로 숫자 값을 표시해 줍니다. 그럼 계열에 그다음 그 데이터 요소에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막대형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꺾은선일 때는 꺾은선 계열을 선택하실 때는 선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표식을 선택하시거나 표식에 있는 표식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이게 데이터 요소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요소 선택.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값의 위치가 조금 이제 막대일 때고 좀 데이터의 차트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값의 위치가 좀 틀려진다는 거. 뭐 그런 정도. 그래서 뭐 근본적인 거 아시면 되니까. 자, 데이터 레이블. 그럼 이런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이쁘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꾸미는 건 여기서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글꼴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든지.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건. 차트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레이블 자 개막 조각 선택 그러면 계열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창 열었죠. 자 이번에는 잠깐만요. 제가 잠깐. 자 차트 영역 선택 아니면 계열 선택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아까 레이블 추가하실 수 있다고 했죠.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그래서 조각의 모음이니까 조각 뭐 바깥쪽 끝에 정도 맞추시고 그럼 기본적으로 무슨 값이 숫자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숫자 값이. 그러면 레이블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서식에 판매량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해서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이 이렇게 나타나죠. 물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레이블 옵션에 레이블 옵션 영역에 보시면 값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값 이게 숫자 값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표시할 건지 레이블 내용으로 이게 기본 값이고요. 아니면 계열 이름도 나타내고 판매량이랑 계열 이름 아니면 항목 이름도 나타내고 조각에 대한 아니면 백분율도 표시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레이블의 위치는 뭐 조각의 가운데 표시하실 수도 있고 안쪽 끝에 나타낼 수도 있고 바깥쪽 끝에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레이블에 있는 내용을 표시할 때 구분자를 쉼표로 쓸 수도 있고 세미콜론을 쓸 수도 있고 결과 확인해 보세요. 마침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값만 바꾸지 마시고 옆에 바뀌는 거 확인 줄 바꿈 이렇게 아니면 공백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원상 복구합시다. 바깥쪽 끝에 구분 기호는 처음 기본값이 쉼표였죠. 쉼표. 그 다음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값만 나타내겠다. 지서는 그냥 그대로 주세요. 값만 나타내겠다. 그리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른쪽에 작업창 닫아버릴게요. 자 보조 자 여기가 축이 자 다시 막대형으로 혼합 차트로 갑니다. 콤보 차트로 여기가 기본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그냥 세로 갑축 기본 세로 갑축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는 보조 세로 갑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꾸미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그래서 아까 축 옵션에서 아까 최소값 경계라고 하는 최소값 최대값 조정하는 것 주 단위 조정하는 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조정하고 싶으면 값 입력해 보세요.
다음에 축 제목. 자, 축이라는 게 왼쪽에 자, 구성요소 축 제목 구성요소입니다. 세로축이라는 게 있어야죠. 기본 세로축. 축 제목, 기본 세로의 축 제목. 기본적으로 세로 방향. 이 텍스트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시면 홈 탭에 있는 이 방향 가지고 바로 합니다. 이렇게. 세로 쓰기나 뭐 텍스트 위로 해서 뭐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클릭하시면 가로 방향.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이 돼 다시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아무 값도 선택이 안 돼 있죠. 그럼 이때는 가로 방향. 여기서 조정하면 돼요. 다음에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 탭에 차트 구성 요소 축 제목에 이번에는 기본 가로. 내용 입력하시는 건 마우스 I자몽일 때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빠져나올 때 ESC키 아무 빈 공간이나 클릭. 그 다음에 보조 세로 축에 대한 제목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축 제목 보조 세로. 텍스트의 방향을 바꾸는 건 홈 탭에 있는 방향 가지고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방향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 설정되어 있는 이 값을, 즉 색깔이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면 기본인 가로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용 입력하실 때 엔터 치셔도 되고요. 마우스 포인트 아웃,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 그래서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때 ESC키나 빈 공간을 클릭해서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자, 그 다음 범례,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주는 부분, 여기 범례.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져 있죠. 구성 요소를 추가하겠다, 삭제하겠다, 얘기를 조금 없음. 구성 요소를 나타내겠다. 위쪽, 왼쪽, 아래쪽. 그다음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쁘게 꾸미겠다 서식, 도형 채우기. 뭐 여기서 작업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범례 서식, 아니면 선택 영역 서식 해서 채우기 및 선, 그래서 채우기 영역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 특정 색깔로 채우겠다. 그 다음 범례 옵션에 갑니다. 그럼 아까 위치 조정하는 것도 아까 여기 있었죠. 범례 위치 조정하는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작업창에도 옵션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림 영역. 작업창 닫을게요. 자, 그림 영역은 계열이 나타나는 뒷배경, 그림 영역. 그림 영역 선택. 여기도 채우기 3개. 이렇게 채우신다든지, 질감으로 채우신다든지, 아니면 색깔로 채우신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림이 있다면 그림으로 채운다든지. 그림은 불러오면 되니까. 그림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주눈금선이라고 그랬죠. 주눈금선은 차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서식에 죄송합니다. 디자인 탭에 구성 요소 차트 요소에 주눈금선, 주눈금선, 가로 주눈금선 체크해줘요. 안 보이죠? 눈금선, 기본 주 가로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주 눈금선, 기본 주 세로,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세로 하면 이렇게
눈금선 저 초록 색깔 계열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은 설정, 다시 누르면 해제. 데이터 표라는 구성 요소인데, 데이터 표라는 건 뭐냐면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구성 요소 있죠. 에?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걸 일목요연한 내용을 차트상에 나타내겠다.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의 차트 요소, 그래서 데이터 표, 번뇌 표시와 함께 나타내는, 번뇌라는 게 아까 뭐죠? 색깔의 이름과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 계열에 이게 번뇌고, 필요에 따라서 저는 번뇌 표시, 이걸 번뇌 표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나타내요. 이 색깔을 번뇌 표시라고. 필요 없다면 여기서 없애버리시, 없음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데이터 표라는 구성 요소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다 있네. 다 끝내려고 했더니 표시 내용까지 다 안 끝내겠네. 끝나지 않겠습니다. 자, 차트 스타일인데 차트를 이쁘게 꾸미는 거죠. 그럼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스타일. 방금 배웠던 차트 구성 요소라는 녀석들을 조합해서 만든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요런 꼴로 쓸 건지, 요런 꼴로 쓸 건지, 요런 꼴로 쓸 건지. 자세히 단추는 펼쳐서 이렇게. 그렇게 쓰기 이쁘게 나오진 않네요. 자, 그 다음 차트 레이아웃. 여기 요건 디자인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요것도 뭐 형태이긴 한데 이거 그 조합, 기존에 있던 조합, 구성 요소의 조합.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잖아요. 자, 요령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느냐? 물론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뭐 시험장에 가셔서 간혹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꾸민다라는 내용은 여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구성요소 선택해서. 네? 그런데 리본 메뉴 상에만 있는 기능이 딱 하나 있습니다. 특정 구성요소를 선택하시고 도형 스타일 있죠. 도형 스타일은 여기만밖에 없습니다. 도형 스타일. 즉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서식 작업창을 여시면 여기에 도형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여기 없습니다. 요것만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 그 다음에 구성요소 추가,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이런 것들은 뭐 색 변경, 차트 정한 이런 것들은 어디에만 리본 메뉴에만 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그 교재에 있는 내용 문제를 풀 때 다 제가 웬만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구성 요소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삭제가 메뉴에 있고요. 삭제. 그 다음에 서식, 작업창을 여는 이런 방법. 그때 뭐 색이나 채우기라는 내용과 선이라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 효과에 대한 부분은 그림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용어들은 다 어디 있냐면 옵션에 가면 있습니다. 옵션. 여기 지금 조금 예를 들면 뭐 아까 세로 갑축이었잖아요. 갑축에 가면 축 옵션. 요 옵션에 가면 어려운 내용은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은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이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걸 빨리 풀어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외우기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고요. 모든 문제를 다 저렇게 풀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되겠지. 아니요. 연습을 많이 해서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수 작업하실 때 시간을 확보를 하죠. 이건 어려운, 함수처럼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는지만 찾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안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자, 파일 탭에 열기, 교재에 있는 문제 풀어볼 겁니다. 찾아보기.
문서, 크말, 함호, 이론, 폴더리의 기타 작업, 이 차트. 자, 시트 1은 차트 1, 교재 197페이지. 실제 유형일 차트 1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 사용하여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자, 제 화면 봅니다. 차트를 새로 만든다라는 건 아마 어떤 이유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이지 않을까. 자, 아까 차트 구성을 지우는 게 아까 뭐 여기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고, 에?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라고 하는 기능도 있었죠. 그 다음 우리가 지우는 거 없애는 키가 뭡니까? 딜리트 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차트 구성 요소를 지우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서 차트 영역을 지웠다고 합시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 다음 차트를 지워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이러니까 차트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그림집이 주어져 있거든. 그렇게 맞춘다라는 거죠. 근데 다 차트를 지운다는 건 명령 아닌가요? 그럼 앞에 내렸던 명령을 뭐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쓰시는데 기본적인 게 생각을 그렇게 갖춰가야 되거든요. 명령이잖아요. 앞에 내렸던 명령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취소해야죠. 그래서 제가 에오라고 그랬죠. 명령 취소하는 단축키. 제가 분명히 에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컨트롤 Z. 이걸 모르니 뭡니까? 처음부터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다룬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걸 다시 만든다고요. 어떻게 이걸 다시 만듭니까? 똑같이 뭐 어떻게 만들 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뭘 배우실 때 그냥 다 막연히 따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이제 필요할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세요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건 왜 그러냐고요? 처음 배우니까.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이걸 어떻게 알차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에?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시간 내서 배울 수 없다니까요. 이런 걸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거 배우러 엑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제 느끼셔야죠. 자, 그 다음. 왜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또 안 되냐고요?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자,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도형이나 제 임의대로 그냥 만들게요. 따라오지 마세요. 차트 삽입을 하면 이 녀석의 고유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름 상자에. 고유 이름이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도 고유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선택하시면 이렇게 고유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 이름을 못 바꿉니다. 이 이름을 사용자가 못. 그래서 신규로 만드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채점하는 과정에. 그래서 컨트롤 Z를 해오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으셨으면 충분히 자격증 따십니다. 시킨 것만 열심히 하시면. 근데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시킨 데 다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하루 늦었는데요. 그럼 하루만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1.5일, 2일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그때 딱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게 딱 기본 틀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하루 늦었으니까 다음 하루 아니요. 1.5일, 2일 늦어집니다. 이제. 그럼 한 달 늦어지죠. 한 달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복습해서 시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정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실제. 그러면 근데 그 2달을 벗어나잖아요. 내가 한 2주 늦었네요. 그러면 한 달 걸립니다. 이제. 실제. 왜?
그동안에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워밍업이라는 게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니까요. 할 때마다 워밍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격증 책 사면 그 자격증 딸 때까지 보면 따고 나고 보면 어디가 제일 시끄럽죠? 앞부분이 제일 시끄럽잖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어떤 수업을 열심히 잘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공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들 하세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네? 몇 시간 안 남았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뭐 할 거냐면 기출문제 풀 겁니다. 기출문제 풀 건데 그러면 그때 풀 때 내가 앞에서 배웠던 이 일본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 모르면 나는 기출문제 못 푸는 거죠. 시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기출문제를 풀 정도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험 합격입니다. 근데 그걸 풀다가 막히죠. 그러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라는 건 딱 한 번, 한두 번 만에 합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 세 번씩 막 몇 번씩 시험 보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운이 나빠서 한 번만에 합격 못 할 수도 있으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만 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확률은 거의 드물긴 하겠지만 근데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두 번째 정도 되면 무조건 합격하셔야죠. 시간 투자를 이만큼 하시는데.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함수를 제외하고는. 자, 어찌됐든 뭐 자꾸 엮기를 세버렸군요. 자, 어찌됐든 차트를 다시 만드시면 안 되고 우리는 무슨 단추? 컨트롤 Z라는 명령 취소 단추를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문제는 없고요. 수정하라고 문제 있었습니다. 위에. 그래서 수정하려면 차트 개체를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1번 갑니다.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자,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는 건 데이터 작업이니까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시거나 그래서 뭐가 필요 없다고요? 별정 통신 서비스라는 계열 선택 목록의 선택은 파란 색깔 아니면 회색깔입니다. 제거되도록 제거. 그래서 여기서 부분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다 수정해야 될 경우라면 여기 그리고 나갑니다. 확인. 이렇게. 자, 실행 취소 컨트롤 Z 한번 눌러봅시다. 컨트롤 Z 방금 내렸던 명령 제거 명령 계열 제거 명령. 자, 그리고 차트 영역 선택 하시면 자 물론 이제 데이터 선택창을 열어서 원본 선택창을 열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선이 나와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지금은 수월해요. 별정 통신이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선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끄트머리에 있거나 가장자리에 있을 때만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장자리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있는 이건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어디 가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차트의 종류는 뭘까요? 이 차트의 종류는 방향이 어느 쪽이죠?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뭐? 막대형입니다. 방향은? 네? 가로입니다. 가로. 네? 그러니까 세로로 가르쳐줬으면 가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틀려지냐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세로 각축이 아니고 방향은 어쨌든 세로 방향이지만 내용은 항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방향은 가로 방향이긴 하지만 가로축이긴 하지만 내용은 뭐 값이 들어가 있는 구조죠. 그런 차이점을 이제 스스로 느끼셔야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다라고.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어쨌든 차트 종류를 이제 차트 종류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을 이용하시거나 차트 영역이라는 걸 선택해서 구성 요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계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적 세로 막대형. 자, 세로 막대형 영역에 가셔서 클릭, 위에 있는 분류 클릭합니다. 아, 여기가 누적 세로 막대형이네요. 그리고 첫 번째,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값인 첫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누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계열이죠, 계열. 같은 색깔 계열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려놓은 걸 누적이라고 합니다. 계열 값들을 올려놓은 걸.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값 확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세요. 자,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을 표시하는데 위치는 차트 위로 추가하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차트나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실 때 물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도 있긴 한데 귀찮습니다. 그냥 엔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선 모양 상태에서 엔터. 그럼 점선 모양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그림과 같이 그림을 보십니다. 오타 조심. 정보통신 서비스별 세부 이력. 제가 그 부분합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림이 주어져 있으면 항상 그림을 기준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건 텍스트 편집 끝내기라는 이런 메뉴도 있지만 그냥 ESC 키, 그러면 바깥쪽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자, 4번 기간 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 데이터를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 설정하죠. 자, 기간 통신 서비스 파란 색깔이죠. 자, 파란 색깔 계열 선택합니다. 그 다음 2019년 요소라 그랬거든요. 아까 계열의 한 부분 뭐라고요? 해당 막대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요소라 그랬습니다. 그거 2019년 요소. 그럼 요거 하나만 선택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 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차트 구성 요소인 걸 알아야 된다. 그럼 차트 구성 요소를 추가하겠다. 나타내겠다.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위치는 가운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이블의 내용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값이 나타난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완벽하게 기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기능들을 다 익히셔야 됩니다. 오늘 크게 보시고, 자, 5번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로 설정하고, 자, 특별한 계열이 없기 때문에 임의의 계열을 선택합니다. 임의의 계열. 그리고 계열에 대해서 아까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그럼 계열에 대해서 이쁘게 꾸미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서식 탭에서 선택되어 있는 구성 요소 계열에 대해서 선택 영역 서식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선택되어져 있는 계열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그러면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작업 창이. 그리고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좀 어려운 용어죠. 그러면 어디? 옵션에 가시면 됩니다. 옵션. 그러면 계열 겹치기 보이세요? 자, 잠깐만요. 아까는 막대형을 가지고 묶은 세로 막대형을 가지고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누적형이거든요. 자, 누적형에서 이게 계열들이잖아요. 차곡차곡. 그럼 계열 겹치기를 얼마? 0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바로 주면 좀 이상하니까 50부터 주고 시작할게요. 50 엔터. 이해되세요? 계열 겹치기. 예? 계열과 계열 사이의 겹치기가 뭐 50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값이 뭡니까? 0이죠. 다시 0으로 설정.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이제? 그래서 그게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 형태를 약간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 간격 너비는 얼마라고요? 이것도 0으로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간격 너비는 아까 묶음과 묶음 사이의 이 공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묶음과 묶음 사이의 이 공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 그럼 이 공간을 없애버리면 되죠. 그래서 제로, 렌트. 그러면 이 묶음과 묶음 사이에 간격 없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뭐 이건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됩니다.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시오. 자, 범례 창을 여셔서 작업을 범례 선택, 서식, 현재 영역 서식,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범례 서식. 그래서 옵션, 범례 옵션 작업창에서 범례 위치는 뭐 알아서 적당을 하시는데 어디 아래쪽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되고, 그 다음 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에 있냐면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의 범례. 그럼 여기도 위치가 아까 보셨던 오른쪽, 왼쪽, 왼쪽, 아래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업이 끝나면 저장.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에. 매크로 때문에. 자, 차트 2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차트 2시트의 차트를 질상에 따라 그림과 같이 수정. 자, 수정하려면 차트 영역을 차트 개체를 선택.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을 제가 개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림 개체, 차트 개체. 참고 표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면 신규 작성 시 0점 처리됨.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합계 계열. 자, 그러면 계열 선택. 그러면 차트 요소라는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계열이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계열이니까 노란색 계열 선택. 지우거나 딜리트 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딜리트 키 삭제. 아니면 자, 이렇게 제 화면 봅니다. 이렇게 표식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선은 라인 표시 선이 보이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됐습니까? 요건 왜 합계 계열이 되냐면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어서 계열이 된 겁니다. 자, 2번 차트 종류를 누적 가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차트 영역 선택. 디자인 탭에 있는 종류, 차트 종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누적 가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 누적 가로 막대형. 그리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사용하시고 아래쪽 영역에서 자, 확인. 3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하고 A1 셀과 연동되는 설정. 자, 일단 차트 구성 요소 중에 차트 제목이란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 구성 요소 추가,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죄송합니다. 차트 제목. 그리고 위치는 차트 위로 지정하는. 잠깐 대기. 자, A1 셀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참조입니다. 참조. A1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작업은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놓고 이꼴 A1 셀 클릭. 그리고 엔터 칩니다.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연결, 참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로장악 계열에만 근로장악 계열, 회색깔의 계열이군요. 클릭. 아니면 리본 메뉴상에서 서식 리본 메뉴상에서 근로장악 계열 선택. 데이터 값을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 자, 데이터 레이블이 구성 요소인 걸 알으셔야 됩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구성 요소 추가는 무조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값으로 표시가 되어진다.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설정하시오. 안쪽 끝.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2포인트 둥근 모서리. 자, 이 내용을 다 처리하려면 물론 지금 둥근 모서리만 빼면 사실은 리본 메뉴상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내용을 다 처리하려면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화면상에서 차트 영역상에서 하시던 구성 요소에서 하시던 서식 탭에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그래서 둥근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둥근 모서리만 리본 메뉴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 서식창을 열어서 자, 하나하나씩 찾아갈게요. 그림자. 자, 가운데 오각형 형태 효과. 그림자. 안쪽 가운데. 그다음에 미리 설정해 보시면 그림자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영역, 안쪽 영역, 원근감 영역 3개가 있고요. 안쪽 가운데니까 안쪽 영역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죠. 찾아보니 정말 안쪽 가운데 여기 있네요. 목록에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그러면 이런 꼴로 나타납니다. 안쪽 가운데. 테두리 스타일. 자, 그건 선 이야기라는 거니까 채우기 및 선이라는 아이콘 클릭합니다. 영역 아이콘. 페인트 모양에. 그리고 테두리 클릭. 그리고 너비 2포인트. 직접 입력하시거나 값 조절 단추를 이용하시거나.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 그러면 라운딩이 되어져 있죠. 뭐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고. 그리고 작업 끝났네요. 저장.